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거에 관한 대답을 해주면서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절기로 소환과 대안이 지났고요. 이제 곧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경칩으로 이어지는 봄의 느낌이 나는 절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절기라는 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계절의 감각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아마 곧 입춘이 올 텐데요. 집마다 예전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입춘첩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건 추운 겨울을 오래 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움츠려듣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봄을 미리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올 겨울에는 환자분들을 보면 감기나 독감으로 유난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기의 증상, 독감의 증상도 예전보다 좀 너무 힘들다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의 후유증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정도의 시절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들은 좀 더 진화해서 감염력이라든가 독성이 증가했고 우리의 면역력은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뭔가 과로를 한 분이라든가 앞선 예처럼 겨울에 독감이나 감기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 좀 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겨울 동안 그것을 축적하지 못하고 충전하지 못하고 봄을 맞게 되면 이런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역시 이런 환절기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가장 쉽게 걸리는 질환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는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건강한 성인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며칠 정도 앓고 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린다던가 감기에 한 번 걸려면 그것이 오래 가고 또 후유증이 오래 간다던가 때로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만약에 감기의 양상을 보인다면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감기에 걸리는 것 외에도 너무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입맛도 없고 염증이 생겼는데 자꾸 염증이 낫지 않고 상처가 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러지 비염처럼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긴다거나 아니면 장염이라던가 방광염 이런 증상들이 자주 생긴다면 이런 경우는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몸 상태가 되면 저에게 와서 물으세요. 뭘 먹으면 면역력에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정보들이 면역력에 좋은 것들이 뭐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막상 환자분들의 그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거에 관한 대답을 해주면서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특히 환절기처럼 우리 몸이 어떤 계절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나 면역력이 좀 저하되기 쉬운 계절에는 소화되기가 좀 더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도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철 음식 중심의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들을 먹기를 권하고요. 봄에 새로 나는 나물이나 새순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을 걸 권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냉이 달래 이런 것도 나오고 좀 더 지나면 향이 좋은 순이나 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평소보다는 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낮에 햇볕을 쬐면서 꼭 일정 시간 움직이실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지키면서도 제가 이 즈음에 환자분들에게 환절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권하는 음식이 바로 고로쇠 물밥입니다. 고로쇠는 단풍나무과의 다년생 나무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경칩쯤, 입춘에서 이제 좀 더 지난 경칩쯤 해서 이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로쇠 나무의 수액에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칼슘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많고요. 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전해질들 같은 경우에는 뼈에도 이루어서 고로쇠나무 수액을 골리수, 뼈에 이로운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 고로쇠나무 수액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맛이 달거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당분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서 환절기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 즐기고 먹고 경험하면 좋은 식재료입니다. 옛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을 나는 동안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염장식품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럴 때 고로쇠나무 수액들을 통해서 어떤 전해질 균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용했을 겁니다. 현대인들도 옛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그 시기라던가 활동량이 겨울이란 계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봄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 고로쇠 수액으로 밥을 지어서 한번 먹어보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도 있어요. 고로쇠나무 수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피가 있듯이 그 나무에게는 피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말고 나무도 살고 사람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채취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로쇠 물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된장찌개를 한번 곁들여서 올 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한 번쯤 먹어보길 권합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값비싼 재료도 아니지만 이 평범하고 든든한 그리고 편안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고로쇠 물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마음에 주는 입춘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면 면역력은 저절로 함께 따라올 겁니다.